자, 나눔융합 5주 1회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FM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핀, 저 노벨상 받은 내용이고요. 스카스템 테크닉을 써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추럴 그래파이트 플레이크, 자, 흑연 플레이크를 썼고요. 콘 브레이크 들어보셨죠? 이렇게 좀 넓적으리한 거 이런 것들을 플레이크라 그러고, 파우더는 좀 틀리죠. 파우더는 좀 동글동글한 거. 자, 스카스 테이프를 써서, 자, 이것을 스트림 테이프를 이용해서 계속 떼게 되면 중간 떨어지고요. 흑연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 이걸 붙여서 스트림 테이프에 넣고 붙여서 떼면 중간에 이렇게 두 조각이 이렇게 날 거고요. 더 이상 안 때려질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뜯게 되면 이제 스트림 테이프에 위에서 봤을 때 그래핀이 하나 특정 모양을 조절할 수는 없고 하나 붙게 됩니다. 자, 하나 붙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영상 보면 여기 잘 적혀져 있고 그 과정이, 자, 하나 붙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준비된 트랜지스터 위에, 이제 트랜지스터는 드레인과 소스, 그 다음에 뒤에서 전압을 조절하는 게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레인과 소스,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 그래핀을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반도체 특성 평가를 하는 거죠. 이 반도체 특성 평가를 해서 모빌리티가 되게 좋았다, 실콘 반도체보다 100배 정도 좋았다는 거를 2006년에 사이언스에 발표했고, 그 결과 앞에서 말했던 두 분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습니다. 자, 반도체 구조를 보면, 자, 이렇게 소스, 드레인, 게이트 세 개의 전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결국 일렉트론이 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혹은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 다이렉트릭이라는 게 있죠. 다이렉트릭. 이 다이렉트릭은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자, 그래서 이 반도체 구동 원리는 게이트에서 지금 마이너스 전압을 걸면 이 초록색이 반도체 물질이에요. 이 초록색이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반도체 물질은 기본적으로 홀을 형성하기를 좋아하는 P타입 반도체가 있고,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 형성을 좋아하는 N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P타입은 홀을 좋아하고, N타입 일렉트론 형성이 잘 되는 거죠. 둘 다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N바이폴라한 물질이고요. 자, 그런데
이 메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메탈도 프리 일렉트론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P타입 반도체는 게이트 볼티지를 포지티브를 걸어줘야 전류가 안 흐르고, 네거티브를 걸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값이 이 값이 전류값입니다. 자, N타입은 마이너스 게이트 볼티지가 마이너스 때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플러스일 때 전류가 흐르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게이트에다 마이너스 전압을 걸면 이 다이엘렉트릭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하가, 즉 전자죠. 전자가 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자 그냥 전기장만 생기게 됩니다. 이쪽에 마이너스가 몰려 있으면 결국에 이쪽에 원래 있던 전자들을 위로 밀려나게 되고, 아래쪽에는 살짝 플러스 전하가 생기겠죠. 이걸 홀이라고 그러고요. 전자가 부족한 상태, 원래 있던 전자가 밀려갔으니까 자 홀, 즉 플러스 전하가 생기고, 자 그다음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이게 반도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플러스 전하가 잘 생기는 P타입 반도체고요. 자 그래서 P 플러스 전압을 만들려면 게이트 전극에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 여기에서 반도체에서 플러스 전하가 잘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P타입이고요. 포지티브. N타입은 게이트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다이엘렉트릭 지나서 세미컨덕터 물질에 마이너스 생기고요. 이 마이너스, 즉 일렉트론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압을 걸면 자 이번에는 저쪽으로 드레인 쪽으로 이동하겠죠. 플러스 극이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이렇게 삼정극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금속은 뭐냐? 금속은 항상 그냥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게이트 볼티지를 마이너스로 하든 플러스로 하든 상관없이 항상 전기가 흐르는 것이고, 더 높은 수준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금속은 반도체로 사용할 수 없고 어디에 쓰느냐? 바로 소스나 드레인, 게이트와 같은 전극에 사용합니다. 메탈은 자 전극에 사용한다. 그다음에 이 N타입 반도체나 P타입 반도체는 각각 일렉트론이나 홀 형성을 좋아하고요. 물질마다 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은 N타입을 형성하고 어떤 물질은 P타입을 형성하고, 둘 다 형성하는 N바이폴라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압일 때는 플러스가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르고, 플러스 전압일 때는 마이너스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데, 게이트 볼티지가 빵으로 내려가면 전류가 확 안 흐르죠. 이런 거 M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 그럽니다. 당연히 이게 N 타입 될 거고요. 이게 P 타입 될 거고요. P 타입. 이거는 N 타입 세미컨덕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그래핀에 어떤 도체적 성질도 있지만 그래핀이 N 바이폴라한 특성이 있는 반도체로 적용될 경우 실리콘보다 100배 빠르다는 걸 이제 최초로 2006년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했고요. 이거 만드는 게 너무 쉬워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친구한테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 좀 줄래 했더니 이제 시램 테이프 묻혀서 자 여기 먹어 이러는 거죠. 이런 싸가지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핀 노벨상 받은 기술 너무 간단하게 받아서 간단하다는 걸 비꼬는 만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그래핀의 특성, 자, 전기 전도도가 되게 우수하고요. 물론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도체적 성향 혹은 도체적 성향이 둘 다 있지만, 이론적 그래핀 자체는 전기 전도도가 큰 도체입니다. 도체. 그래서 도체고요. 자, 그래서 그래핀의 정리적 성질 도체를 띠게 되고, 반도체적 성향도 있습니다. 반도체적 성향. 반도체적 성향은 나중에 이제 센서 같은 거 제조할 때 반도체냐 도체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도체는 항상 전기가 흐르죠. 항상 전기가 흐른다. 자, 반도체는 이제 경우에 따라 전기가 흐르게 되고, 또 일반적인 경우란 말은 게이트 전압에 따라 전기가 흐르기도 했다가 안 흐르기도 했다가, 이런 게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도체는 항상 전기가 흐르니까 소스 전극, 드레인 전극, 게이트 이 전극에 적용하는 게 더 타당하고요. 반도체는 아까 보여드린 구조에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놓는 물질로 적용하는 게 타당합니다. 맥신이나 그래핀 같은 경우는 도체로 볼 수도 있고요. 맥신은 전기 전도수가 그래핀보다 100배 좋기 때문에 맥신은 소스나 드레인, 게이트 전극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만든 전극도 게이트와 저 소스 드레인이라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소스나 드레인 전극으로서 맥신을 사용할 때 특성이 좋았다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핀은 도체적 성질이 있고요. 맥신도 도체적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맥신은 아직까지 반도체적 성질이 있는 맥신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맥신인 TI3C2에서는 아직까지 반도체로 특성보다는 도체적 성질이 훨씬 우수합니다. 근데 그래핀의 경우는 반도체와 도체 둘 다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도체로 국한해서 살펴봤을 때 일렉트릭 컨덕티비티가 싱글 그래핀이 31옴 정도 나오고, 벌크 컨덕티비티가 10의 5승 Gm per cm, 그러면 약 20만 정도 나오는데요. 이론적인 전기 전도도입니다. 이론적인 거. 실제 실험에서는 훨씬 약하고요. 자, 그래서 그래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면으로는 20만 정도가 이론치라고 알려져 있고, 이 면의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의 전기 전도도는 훨씬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리보다 전기 전도도가 좋으냐? 구리는 6 곱하기 10의 6승이죠. 60만 정도 됩니다. 60만. 그래서 구리에 비하면 은이나 전기 전도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서 사실 구리보다 전기전도 더 좋은 게 은이고요. 은이 나오면서 모두 빠이빠이 했습니다. 답답하다고. 아, 그래서 구리를 자, 대체하거나 은을 대체하는 거는 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전극에서 구리나 커퍼나 실버가 나오면서 그래핀의 투명 전극 쪽으로서의 활용이 많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돼지 고양이가 있는데 몸무게는 4kg 정도. 자, 4kg 정도 된 돼지 고양이인데 그래핀 해먹으로 된 침대에서 이렇게 있고요. 이 그래핀 해먹의 무게는 0.77mg, 1mg도 안 되는 그래핀 해먹으로 약 4kg, 4kg이면 4,000g, 1mg은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면 거의 400만 배, 400만 배 무게를 버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브레이킹 스트렝스, 이걸 부시기 위한 힘은 자 42 뉴턴 퍼 미터, 철이 0.4 뉴턴 퍼 미터니까 약 100배, 자 곱하기 100배 정도 더 강도가 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서멀 컨덕티비티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열전도율이 5300 와트 퍼 미터 퍼 켈빈. 구리가 열전도율이 되게 좋은 소재인데 400이고 이론적으로는 거의 1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 이동도 우리가 반도체적으로 볼 때 그래핀의 전자 이동도가 실리콘의 100배 이상, 전류 밀도로 봤을 때 구리의 100배 이상, 열전도율로 봤을 때 구리의 13배, 탄성 계수로 봤을 때 철의 5배, 인정 강도로 봤을 때 철의 100배, 굉장히 물성들이 좋아서 기존 소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래핀 워크샵 2011년, 벌써 10년 전 자료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 당시 예전에 생각했던 그래핀 어플리케이션은 우선은 터치 패널, 자 전기가 잘 흐르고 그래핀의 성질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그래핀의 특성, 1번 터치 패널, 2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3번 태양전지, 투명 전극, 자, 태양전지 전극으로 활용되고요. 요거는 활용이 되겠죠. 그래핀의 활용 분야. 그래핀이 이렇게 활용되는 이유는 그래핀의 특성이 자 맞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고요. 그래서 투명도, 전기 전도도가 있겠죠. 전기 전도도, 전기 잘 흐르니까요. 그다음에 투명도, 물론 그래핀도 쌓이면 시커멓지만 얇은 두께에서는 투명하고요. 그다음에 유연성과 강도, 특히 이렇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그런 쪽에 사용되려면 유연하면서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핀의 특성들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그래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당연히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복합체, 예전에는 이 전자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됐던 소재라고 하면 자 그래핀은
자동차 복합체와 같은 가볍고 강한 물질이 필요한 경우, 지금 현재는 카본 파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CF. 자, 혹은 뭐 탄소 섬유, 똑같은 거죠. 카본 파이버가 탄소 섬유니까. 자, 항공우주, 비행기 같은 경우에서는 카본 파이버 복합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CF. 그런 쪽에 이제 CNT, 친구를 나눈 튜브나 그래핀이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소재가 되겠죠. 자,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LED 방열 쪽도 활용될 수 있는데, 그래핀의 최대 단점, 열전도율, 전기가 흐른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방열 소재는 열을 빼주는 혹은 배출해주는 소재고요. 자, 열을 배출해줘야 되는데 방열 소재들은 대부분 부도체이어야 됩니다. 열만 빼주고 전기는 안 빼주는 거죠. 근데 그래핀은 열도 빼주지만 전기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방열 소재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베리어 소재도 많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래핀은 이론적으로 어떠한 물질도 그래핀을 통과할 수 없고 실제 실험해 보면 통과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이론적 그래핀입니다. 이 이론적 그래핀이 어떤 물질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이용해서, 자, 이 기판 뒤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프레셔로 밀게 되면 그래핀이 이렇게 부푸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핀 벌룬이라고 하는데, 그래핀 풍선, 그런 것도 연구진들에 의해서 구현돼 있습니다. 자, 그래핀 어플리케이션, 자, 터치 스크린, 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자, 복합체, 컴포지 머티리얼, 태블릿 컴퓨터, 솔라셀,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자, 모바일 폰, 심필름 라이트 패널. 이거는 OLED 조명이에요. 라이트, 가벼운 패널이 아니고요. 빛이 나는 OLED 조명 헤드 패널입니다. 면조명이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죠. 와치와 캘린더 이런 쪽에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핀으로 실제 만든 투명 전극이 되어 있고요. 그래핀으로 만든 터치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균관대에서 이제 실제 제품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로서 그래핀은, 자, 실리콘 반도체보다 모빌리티가 높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럽권에서 많이 활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뭔가 얇은 방막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바로 전극 위에 그래핀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래핀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실리콘 반도체보다 더 빠른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혹은 센서,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전극, 보통 전극 물질로 골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골드 전극 사이에 그래핀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고분자 같은 게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센서 쪽으로도 실제 시제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명 전극,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전극, 초경량 재료, 방열, 코팅 베리어 재료, 나노 잉크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자, 투명 전극 보시면 투명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활용될 수 있고요. 터치 패널, 그래서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갤럭시 플립 이런 곳에 투명한 전극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차세대 반도체로 초고속 트랜지스터, RFID나 센서 쪽도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전극으로 태양전지 전극, 2차전지 전극, 연료전지 전극 혹은 슈퍼커패시터로 활용될 수 있겠고요. 자, 초경량 재료,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 우주 부품에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방열, 자, LED 조명이고요. BLU는 백라이트 유닛입니다. 뒤에서 빛을 쏴주는 유닛. 자동차 ECU, CU는 엔진 컨트롤 유닛. PC 가전기기 이런 곳에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코팅 베리어 재료는 디스플레이용 코팅, 특히
OLED 같은 경우 굉장히 배려 특성이 중요합니다. 태양전지용 내습, 내산화막, 포장, 진공, 단열재 이런 곳에 활용된다면 그래핀의 우수한 또 내화학성도 있겠네요. 내화학성 같은 걸 활용한다면 부식 방지, 그다음에 소자의 수명 연장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나노잉크 소재로는 전도성 잉크, EMI 차폐 도료, 그라비아 인쇄 전극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2011년에 예상키로 2030년에 600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보고한 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대단했고요. 우리나라 미래선도기술 6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2025년에 예상 매출입니다.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82조 원. 자, 지금 21년이라서 4년 남았지만, 자, 그러면 이게 실현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실현됐죠. LG가 플렉서블 TV도 만들었었고, 삼성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플립을 시장에 출시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근데 투명하진 않죠, 그렇죠? 투명해야 되는지는 좀 더 의문이고요. 자, 다목적 소형 모듈 원자로. 소형 원자로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빌 게이츠가 투자한 더 회사가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 또 실현 가능하다면 또 대단하겠죠, 그렇죠? 자, 인쇄 전자용 초정밀 연속 생산 시스템. 이쪽은 계속 인쇄 전자가 과연 공정에 들어가느냐. 자, 삼성이 OLED 쪽에서 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뇌신경 IT 융합 뉴로툴. 자, 뇌와 신경을 IT로 융합한다 하는 것들도 아직은 연구가 더딘 상태고요. 심해 자원순 생산용 해양 플랜트. 자, 이렇게 심해 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양 플랜트 사업. 그다음에 다기능 그래핀 소재 및 부품. 그래서 6가지가 이 미래 선도 기술로 선정이 돼서 많은 관심을 받고 과제도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기획된 과제를 보면 자, 그래핀이고요. 다기능 그래핀 소재 및 부품. 자, 총괄 기간이 8억. 그다음에 삼성 테크윈이 터치펜을 만드는 데가 지금 108억 지금 사라졌지만요. OLED LED가 100억. 자, 그다음에 배리어 필름 하는 상보가 71억. 전자파 차폐하는 창성이 74억. 고내식 코팅을 하는 포스코가 107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뻔했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R&D 전략기획단의 단장한테 장관급 직함을 줬습니다. 장관급.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황창규 황해 법칙이라고 해서 원래 반도체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있는데 황해 법칙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저서 제일 유명한 황창규라는 사람이 자기의 성을 따서 황해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황해 법칙을 따라서 삼성은 엄청나게 도약했고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요. 자, 그리고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전략기획단도 사라지고 대부분 이 전략기획단에서 예전에 기획했던 과제들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창규의 용두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자, 그 당시 그래핀 소재 정부 과제의 신규 과제 RFP를 보겠습니다. RFP는 과제를 줄 테니 지원해라 하는 공고문이 되겠습니다. 이 공고문에서 자, 보시면 총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그래핀 소재 부품 개발. 자, 프레스 필요성을 보시면 우리나라 그래핀 기술 원전 기술은 우수하나 자, 정부 주도의 R&D 투자를 통한
기술 상용화 및 시장 선점이 시급하다. 자, 그래서 그래핀 소재 부분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밸류체인을 포함하는 그래핀 산업 육성을 통해서 7년 이내에 17조 매출, 25개 글로벌 기업 육성, 32개 핵심 상용화 기술 확보, 9건의 세계 1등 제품 개발, 3.4만 명 일자리 창출. 자, 이렇게 아주 화끈하게 시작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연구비가 많이 줄어서 많은 성과도 얻어내질 못했었습니다. 과제를 하나 보시면 1세부 곱진부 품질 CVD 대면적 그래핀 합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래핀 CVD는 면으로, 얇은 면으로, 필름으로, 아주 얇은 필름으로 그래핀을 대면적에서 코팅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자, 터치 패널, 투명 전구 오른쪽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겠죠. 이 삼성이 되게 잘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세블 보시면 그래핀 활용, OLED용 투명 전구, 방지막 개발. 이 방지막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베리어 필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면적에 유연한 OLED 패널을 개발하겠다. 3세부는 자, 방지막 특성을 이용해서 하이 베리어 복합 필름, 베리어 특성이 좋은 복합 필름을 개발하겠다. 자, 4세부는 전도성이 아주 높고 그다음에 분산성이 최적화된 그런 소재를 만들어서 대전 방지, 그다음에 전자차폐용 코팅실을 만들겠다. 연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키스트 팀과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세부 다기능 그래핀 나노 플레이트 및 양산 제조 기술 개발 및 대면적 고내식 코팅 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이런 과제로 이제 실제 공고가 나간 때가 있었고요. 보시면 돈이 많이 줄어서 2013년 예산이 연 8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연 8억인데 이 많은 세부 과제가 들어온다. 또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자, 하지만 이제 요거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총괄 과제의 예산입니다. 세부 과제별로 별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총괄 100억이고 1세부가 108억이잖아요. 108억. 그래서 이제 개별 연봉 급여나 이런 것들은 좀 틀릴 수 있다. 자, 그래핀 로드맵이고요. 자, 그래핀 로드맵. 그래핀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 보여주는 하나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티리얼스와 프로세싱에 연구가 집중됐었으면 컴포넌트 부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분야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옛날이었다라고 치면, 자, 지금은 ICT 융합 혹은 에너지, 헬스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연구하는 거 여기 있네 하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특성은 넘어갈게요. 자, 그래핀의 마켓을 보시면 그래핀은 첨단 탄소 나노 소재로 경쟁이, 국가 간 경쟁이 되게 심화했던 분야 중에 하나고요.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맥신도 원천 기술 확보, 즉 특허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2011년에는 엔드 유저 마켓을 보면 2011년에 그래핀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전자, 에너지 분야고요. 항공, 복합체, 자동차 이런 쪽 분야는 아직 활발하게
자, 마켓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바이오와 국방 분야에서도 그래핀 활용될 수 있는데 현저히 줄죠. 나중에 작년이네요. 2020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과연 진행이 됐는지. 에너지 파트에서는 성우가 조성우 학생이 우리 실험실 출신이 거기 직원이라서 또 2차 전지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가 에너지 파트는 이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아파서 흑연이 못한다고 치면 이렇게 2차 전지 응급 흑연인데요. 흑연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치면 뭐 그래핀을 사용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핀과 그라파이트는 다른 소재입니다. 자, 그래파이트 흑연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핀은 이거를 한 장씩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응급 즉 리튬을 안에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이 그래핀의 구조보다 그래핀의 원료인 그라파이트 구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거고 복합재 분야 이쪽도 커질 것이다. 다 같이 가는 게 좋겠죠. 다만 전자 쪽에서 줄은 이유는 투명 전극이 상당히 화이트 필름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무슨 단계냐? 자, 모든 일은 준비 단계, 꽃이 피는 개화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되겠습니다. 그럼 성장 단계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또 다른 특허 기관의 조사인데요. 커패스터 에너지 분야가 짠 하고 나타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럭처럴 머티리얼 구조재로서도 짠 나타나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커패스터 같은 경우는 저 배터리 친구 커패스터는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확 발산할 때 쓰는 것이 커패스터고요. 배터리는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천천히 발산하는 게 배터리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의 역할 커지고 구조재로서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품화의 어떤 폭이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래핀 관련 아이디어 상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용 범위가 되게 넓고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투명 전극, 그 중에서도 터치 패널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투명 전극, 에너지 전극, 복합 소재 이런 쪽으로 그래핀의 시장이 본격 형성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핀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점차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자, 방열 재료, 그다음에 2차 전지용 전극, 투명 전극 이렇게 세계 시장 규모상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핀의 여러 가지 응용 분야와 거기에 따른 투명 전극은 터치가 필요한 모든 분야, 2차 전지용 전극은 양극도 가능하고 음극도 가능하고, 차세대 반도체는 C 베이스드 반도체는 도핑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경량 고감도 소재 그래핀 졸, 방열 재료 그래핀 고분자 복합체, 그다음에 배리어 코팅 재료는 OLED, 자, 수명을 연장하는 거, 인쇄 정자형 소재는 그래핀 잉크, 페이스트 등이 있겠죠. 이런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망을 한번 보시면 투명 전극은 58%, 2차 전지는 31%, 뭐 이렇게 좀 2차 전지, 자,
관련 없는 케이트에서 시청 조사한 건데요. 차세대 반도체는 늘고 저 371 퍼센트죠. 자, 차세대 반도체는 이게 억이고요. 이게 퍼센트인데 단위가 적혀 있죠, 그렇죠? 차세대 반도체, 방열 소재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리서치 그래핀의 어떤 그 세계적 연구의 흐름을 보면 유럽이 EU 주도하에 그래핀 플래그십이라는 프로그램에 10년간 10억 유로, 1년에 1억 유로네요. 유로가 2천원 정도 되니까 2억, 굉장히 많은 거죠. 영국이 900억 되고 덴마크가 12억, 스웨덴이 67억. 그래서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래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C 반도체, 카본 반도체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NSF, 우리나라로 치면 연구재단과 같은 NSF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자, RF 소자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AIST를 중심으로 그래핀 연구를 실시했는데 가장 뒤떨어져 있고 가장 투입 예산도 적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거고요. 동남아에서 가장 잘하는 그룹은 싱가포르이고요. 싱가포르 국립대 그래핀 센터 5년간 유치하는 투자금이 1,000억대에 육박하는 그런 큰 계약들도, 기술 이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대학은 노벨상품급 유상상 수상자가 있다. 그러면 자, 무조건 겨울이고 여름이고 한국을 오는 거죠. 한국과 라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인 그 두 분 초빙해서 겸임 교수로 일시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핀 플래그십은 유럽에서 하는 그래핀 대형 과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자, 인간 휴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히 구축한다 하는, 그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 그래핀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거 쉽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EU 예산을 통해서 거의 휴먼 지놈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C로 이루어진 컴퓨터도 조만간 세상에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짓, 자, 이렇게 예산 모집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곳에는 저녁 식사하다 보면 이런 예산들이 자, 그래핀 연구 자금을 모으니 이런 것들을 투자해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퍼블리케이션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2%, 노스 아메리카, 북미가 25%, 그다음에 유럽이 36%, 다른 곳이 13%. 자, 아시아 대단한 거죠. 아시아, 사우스 코리아, 재팬, 차이나만 뭐 하면 거의 다 된 거겠죠. 자, 월드와이드 퍼블리케이션. 자, 분석, 합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노 디바이스가 있고요. 컴포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핀 페이턴트를 보면 역시 삼성이 가장 많은 그래핀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성균관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키스트가 그래핀 관련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특허 동향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곧 산업이 등장한다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키스트, 성균관대 이렇게 열심히 특허로 기술 보호를 하려고 특허를 많이 써놨다 보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쪽은 터치 패널, OLED, 스마트 윈도우 굉장히 비슷하고요. 에너지는 2차 전지, 슈퍼캡, 고강도, 복합체. 자, 그다음에 복합 소재는 복합 필름 소재, 전자파 차폐 소재, 고내식 강판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핀을 막 하다가 아래 것들은 저희 실험실에서 게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제 선배들이 학부생으로 있을 때 혹은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했던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이 그래핀의 에이지, 스톤 에이지가 석기 시대고, 뭐 스틸 에이지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커퍼 에이지인가요? 자, 그거에 버금가는 그래핀 에이지가 온다고 얘기했던 가디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가디언지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솔레 페나, 특히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인공위성의 전원이 어떤 이유로 끊겼다. 자, 그럼 큰일 나니까 태양전지판을 항상 표를 치고 있죠. 태양전지의 역할은 충전도 하고, 그 얘기했듯이 만약 파일럿이 있으면 파일럿에 꾸준하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 승객이 있으면 승객한테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 자, 그래서 이랬는데 실제 저희가 해본 결과 투명 전구에서는 은나노 와이어, 실버 나노 와이어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고요. 만약 맥신이 이렇게 나노 튜브가 되면 그때는 좋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맥신으로 나노 튜브를 만들었다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서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나노 와이어가 그래핀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이 주기율표에서 가장 투과도가 전기 전도도가 높다. 그 은을 덕지덕지 바르면 이렇게 투과율이 좋지가 않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공간들을 일부러 남겨놨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 포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나노 와이어는 투명도가 훨씬 좋고 동일 투과도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그래핀보다 훨씬 좋습니다.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서 트랜스페런트 컨덕팅 일렉트로드 분야에는 활용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탄소 나노튜브 광촉매의 기재, 여기다 광촉매들을 붙여서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TiO2와 싱글 나노튜브, 여기 보시면 나노튜브가 있고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바로 TiO2가 되겠습니다. 광촉매의 어떤 지지체로 그래핀이 꼭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그래핀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질소 도핑된 그래핀은 금속을 바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촉매를 바로 성장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보론 나이트라이드, 열 전도율은 이 보론 나이트라이드도 청산 구조인데 열 전달 특성이 되게 좋습니다. 방열 특성이.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해봤더니 합성도 잘 되고 그래핀보다 뭐 좋은 점도 있다. 전기는 안 흐르는 부도체지만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전극물질로는 그래핀 잉크나 그래핀 페이스트보다 실버 잉크, 실버 페이스트를 다른 날 이렇게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드 전극으로 활용되면 전도도가 그래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논문을 좀 내면서 전기 전도도는 워낙에 좋구나, 그런 것들, 그래핀의 전기 전도가 과연 은나노 잉크나 실버 페이스트를 이길 수 있을까 약간의 회의가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도 사실은 그래핀을 고분자에 섞어서 가공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현재는 카본 파이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자, 이런 것도 저희가 연로를 해봤었는데 저희 자체로도 라이벌이 너무 많다. 그래핀의 모든 걸 다 바꿔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머징 떠오르는 라이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래핀으로 모든 걸 다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쪽에서 하나만 그래핀이 효율적이어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 VOD 수업을 늦게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짧게 대신에 실시간 수업 때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짧게 5주차 1회 VOD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